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뉴 황세프입니다. 황세프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 때 떨어진 사람 외에 나왔던 사람은 정계 은퇴. 이거 황 대표도 이번에 그럼 끝까지 갔으면 정계 은퇴 당할 뻔했네. 그 양반이야 뭐 은퇴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이만 됐다면 나머지 다 출마한 사람은 이재명이야 정계 은퇴. 뭐 지난번에 문재인이 됐다면 문재인 말고 또 나머지 정계 은퇴. 안철수부터 그때 홍준표까지 쭉 이런 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이 정치인이 쌓이고 묵어가지고 10년, 20년씩 대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치판에 얼쩡얼쩡하고, 대선 떨어지면 뭐, 지사로 가고, 또, 뭐, 대선 떨어지면 광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대선 떨어지면 뭐, 이재명이처럼 지금 비대위원장 한다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황세프는 매우 강력한 목소리로, 대선 낙선하면 정계 은퇴. 그것이 쓰레기 청소하는 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이재명이가 대선 떨어진 다음 날, 그때는 이제 대선 충격에 멍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사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가 이 선거할 때 당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뭐 N번방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뭐 이대녀의 상징이라는 박지연이라는 여자애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한테 대선 떨어진 다음 날 전화를 해가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해보자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재명이가 대선 떨어진 날 정신이 없을 건데 26살짜리 애한테 하필 전화를 해가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도 같이 일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가 앞으로도 일을 할 거라는 말이잖아요. 대선 떨어져가 어떻게 대선 떨어진 다음 날에 전화를 해서 같이 일하자고 26살짜리 애를 앞니가 구말리 같은 애를 정치판에서 같이 일하자고 할 수 있느냐. 이 황세프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역시 저 사람이 평소 좀 패스다 할 때 소패다 할 때 그래도 그렇게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선 떨어진 다음 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한다면 저건 보통 소패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은 지금 이제 대선에 지고 다 사퇴하고 당 대표부터 비대위가 만들어졌어요. 비대위 위원장은 원래 이제 윤호중이 원내대표가 맞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의 그 말이 알려지고 나니까 윤호중이가 잽싸게 이 박지연이라는 여자애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26살짜리 여자애가 지금 이재명의 전화와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은 윤호중이 니 갖고 안 된다. 물러나라. 이재명이가 정치를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과연 언제 다시 정치판에 등장할 거냐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원래는 비대위가 8월 달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금이 3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가고 8월 달에 당에서 대표를 다시 뽑는데 이재명이가 거기에 당 대표로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대선 떨어지면 DJ는 영국에 가가지고 1년 이상 한참 있었지요. 한 2년쯤 있다가 왔지요. 영국에 가서. 그 이기택 씨한테 맡겨놓고 되찾는데도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면 대선에서 홍준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에 그때 뭐 임명진이가 잠깐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당대표가 됐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선 떨어진 사람이 한두 달 있다가 와서 당대표가 되는 일이 이제 예사롭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 간 거는요, 이재명이가 아니라 누가 갔어요? 이낙연이가 한 1년쯤 있다 온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이제 당을 다시 회수해야 될 이낙연이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을 장악해야 자기의 또 대선 후보로 갈 거고,
이러니까 당을 빨리 장악하자라는 쪽으로는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혹자는 서울시장에 6월 1일 날 다시 출마하라는데 이재명이가 나가면 또 떨어져요. 6월 1일까지는 그래도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 끝발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나갔다가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보다 5% 이상 좀 얻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시장에 나갔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재기불능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안 나가고 내가 볼 때 당을 바로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윤호중이한테 제일 취약하고 어리버리한 윤호중이한테 잠깐 맡겨놨다가 비대위원장부터 당대표까지 그냥 눈 딱 감고 무식하게 밀고 가느냐, 아니면 비대위 다음에 당대표로 오느냐, 이제 요것만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가 또 경기도지사 내놓고 다시 경기도지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작은 인천에 가서 경기도지사 하다가 300만 밖에 안 되는 인천시장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갈 길은 당대표 말고는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보면 윤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대선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건이 된 이 당선자는 그래 좋다. 대장동 빨리 하자. 근데 민주당은 계산이 있죠. 지금 특검을 갖다가 하기로 가결시키면 문재인이가 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면 문이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옛날에 박영수를 왜 골랐을까? 그것도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보면 박근혜가 둘 올라왔는데 박영수를 골랐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이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민주당이 나오는데 윤석열도 하자. 윤석열이가 특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요. 하나는 이 부산저축은행이 남욱 일당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부실 문제를 수사하자 했는데 윤석열이 안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는데 거기에 뭐 박영수가 중재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부분에 조사하자. 요 두 가지고, 이재명은 이 1,000억, 나한테 1,000억만 하고 나머지는 너가 다 물어 했다라는 그 말의 진위.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99대 1로 윤석열이 유리하죠. 그거는 검찰이고 경찰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황세프한테 대선 전날 개표할 때 11시 반쯤에요. 황세프가 아는 경찰 간부가 전화가 왔어요. 이 대선 어찌 될 것 같노? 아마 그때가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대전이나 서울에서도 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 내부는 제가 봤을 때 고위직들은 전부 이재명이나 현 정권에 줄을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갈 거냐? 뭔가 조금은 불안한데 이걸 갖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황세프가 황 대표 옆에서 정치 묻기가 좀 있으니까 황세프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라. 누가 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 간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황세프가 윤석열이 이긴다니까 기가 팍 빠져가지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검찰이 전부가 돌아서서 이제 김만배, 남욱이, 그리고 정영학이, 그리고 뭐 그 밑에 이제 뭐 해계산이, 변호사니 또 쫄병들 다 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대선이 1이 되고 났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저거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희망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검사나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야, 너 이재명이하고 같이 갈래? 아니면 너는 좀 살고 싶나? 이렇게만 말을 해도 전부 시켰습니다, 지시했습니다라고 손가락질 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정치인 출신이면 검찰을 좀 다루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죠. 정치인도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이 그것만큼은 빠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뭐 검찰총장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시키면 검찰총장 시키겠죠. 그래서 박찬호니 뭐니 물먹은 사람들 다 불러와가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진짜 화끈하게 복수를 하겠어요? 그러면 뭐 내가 볼 때 한 보름만 지나면 다 이재명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든 검찰과 경찰이 돌아버리면 특검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이재명에 대해서 나섰는데 딴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옆집에 그 GH 경기도 주택공사의 합숙소를 임대해서 비선 캠프로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 그 초밥 30인분이니 뭐니 그게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 집에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목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니까 악마 엘바섬에서 도망가다 이랬다가 파리를 다가온다니까 나폴레옹 폐하 파리에 입성하시다라고 신문기사 제목이 시시각각으로 바뀐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조폭 문제도 하나 큰일 났어요. 코마 트레이드의 그 이준석, 지금 저 국민의힘당의 대표 이준석이 말고 이름 똑같은 조폭 이준석이. 자, 이 사람이 법정 구속돼가 징역 6년을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요.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뭔가 믿는 게 있었으니까 신청하면 곧바로 이재명이 되고 이러면 틀어지지 않았겠느냐. 자, 이 부분도 이제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조폭 연관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재명 주변을 검찰, 경찰이 이제 등을 돌려갖고 이재명이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전화 오면 안 받아. 이게 뭐 착신 거부 이렇게 해버리고 전화 안 받아요. 그러고는 이제 여태까지 수습해 달라고 부탁했던 정보까지 다 붙여가지고 검찰, 경찰이 열심히 이재명을 두들겨 잡을 거다. 그럼 그 와중에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온다? 모르겠어요. 여기 황세프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가 이재명 문제를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선거 다음 날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으니까 윤석열이가 오늘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겠느냐. 황세프는 그때 보낸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 정권은 지금 이재명에게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관성이 돼가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한 가볼까. 또 이것도 있네. 하고 검찰, 경찰이 이제 수도 없이 들고 갈 거예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자도 있습니다. 우리 조사해놓고 덮었습니다. 이거 잡읍시다. 자, 이렇게 가면서 그냥 정권 심판과 그 비리 척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칼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피가 온 사방에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피 묻힌 김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가면서 손에 피를 묻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장동, 합숙소, 조폭, 이재명 쓰나미 밀려온다. 단디 해라!